이제 형법 각칙의 한 편을 이루는 거죠. 첫 번째가 그 법익이 다른 사람의 개인의 법익일 때, 그게 개인적 법익이에요. 개인적 법익. 다른 사람의 개개인이죠. 우리 동료들, 친구들, 그런 다른 사람, 개인의 법익을 침해했다라고 할 때,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범했어요. 그게 제1편이 되는 겁니다. 제1편. 우리 형법 각칙의 제1편. 그게 바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처벌한다는 거죠. 그러면 형법 각칙에서 첫 번째 제1편은 그런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면 너는 이렇게 처벌된다는 거죠. 그래, 제1편. 자,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가 됩니다.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를 쭉 규정해 놨어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형벌을 가겠다는, 그게 제1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형법 각칙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자, 형법 각칙 준비물. 형법 각칙을 공부할 때 준비물은 법전입니다. 법전. 여러분, 법전은 필히 준비. 법전은 필히 준비할 것. 그러면 형법 각칙을 공부하는데 법전이 없으면 이거는 합격할 생각을 말해요. 반드시 여러분 법전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지금 혹시 법전이 없는 분들은 그 동영상 강의를 홀딩 시켜놓고 빨리 가서 법전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설명이 끝나는 즉시부터 이제 우리는 법전을 가지고 형법 각칙의 체계적인 이해를 해 나갈 거니까요. 자, 법전을 준비하시고, 준비를 하신 분들은 이제 앉으셨죠? 앉으시면, 자, 일단, 첫 번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함으로써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 범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죠. 그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한다는 말은 결국 그 피해자들의 법익을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가 형법 각칙에, 여러분들 이제 조문을 보시면 이게 제24장 살인의 죄죠. 제24장 살인의 죄에서부터 제42장 손괴의 죄까지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입니다.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죠. 따라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로 규정해 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첫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이제 개인적 법익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 법익입니다. 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요, 어떤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거죠. 자,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뭐가 그런 거냐? 가장 대표적인 걸로 문서나 통화를 위조하는 거죠. 자, 통화를 위조하는 죄는 특별히 어떤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서로 믿고, 사회의 공공의 신용 속에서 서로 믿고 금전거래를 하고 또 문서를 교환하는데 그 문서를 위조해버렸다. 자기가 작성한 문서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그 명의를 모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실제로 작성한 문서가 아닌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 이름을 갖다가 지가 마치 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막 써버리는 거죠. 나는 홍길동인데 조용필이가 아니면서, 홍길동이가 조용필이가 마치 작성한 것처럼 조용필 씨의 이름을 모용해가지고, 그죠? 위조해가지고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홍길동이가 조용필처럼 행세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 문서가 조용필 씨가 실제로 작성한 것이라고 믿고서 어떤 행위를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사회적 믿음이 침해되겠죠? 그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 사회적 법익을 그렇게 침해하는 문서 위조라든지 통화 위조라든지 또는 방화 불을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 그런 행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죠. 그게 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범죄로 규정해 놓고 결국 사회적 법익을 뭐 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거죠. 그게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범죄라는 거죠.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입니다.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가 제12장부터 제20 형법 각칙 조문이에요. 이거 조문 형법 각칙의 조문. 형법 각칙의 조문으로는 24장에서 42장까지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 12장에서 23장까지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 이제 마지막, 개인, 그 다음에 사회. 이거 뭐 있나요? 마지막, 이제 국가적 법익. 이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거죠.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니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있다. 국가적 법익을 침해했어요. 그러면 그런 침해한 행위를 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그 범죄자는 처벌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국가적 법익을 뭐 하기 위해서?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가 됩니다. 그게 이제 형법 각칙은 조문으로는 제2편이고 형법 총칙이 조문으로는 제1편이었죠. 그때 형법 각칙이 1장에서부터 42장까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는 지금 12장에서 23장까지가 사회적 법익, 24장에서 42장까지가 개인적 법이니까 나머지 뭐예요? 제1장에서부터 제11장까지가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가 되겠죠. 그죠?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 이렇게 해서 형법 각칙은 조문으로는, 여러분 조문에 보시면 87조죠. 여러분 법전 다 준비가 됐을 겁니다. 법전이 없으면 이제 여러분들 형법 각칙은 할 수가 없어요. 형법 각칙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법은 총칙, 총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형법 각칙, 조문으로는 각칙,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은 강론 이렇게 되는데, 형법 총론은 두 가지만 중요한 걸 적으라고 하면, 형법 총론은 물론 조문은 기본이고 이론 플러스 판례입니다. 형법 총론은 이론 플러스 판례, 이론하고 판례가 중요하고, 형법 강론은 형법 각칙, 형법 강론은 조문입니다. 조문 플러스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어디나 다 중요하죠. 형법 총론이든 형법 강론이든 판례는 무조건 중요하고, 특히 총론은 이론 플러스 판례, 강론은 조문 플러스 판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론 플러스 조문은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형법 총론은 조문으로는, 형법 총칙은 조문이 1조부터 86조 가지고 각칙이 조문이 87조부터 372조니까 암만 해도 각칙은 조문이 많죠. 그러니까 조문을 해설하는 내용과 판례가 시험에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형법을 공부를 잘하려면 이렇게 총칙과 각칙 또는 총론과 강론을 이렇게 비중을 두고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법 총론은 이론 플러스 판례, 형법 강론은 조문 플러스 판례. 그러니까 조문, 제가 지금 형법 강론의 체계적인 이해를 할 때 조문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그 말이죠. 결국 형법 강론은 조문을 풀어놓은, 그 풀어놓은 이론보다도 판례, 법원이 내린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